쓰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함수를 할 건데 설명하고 나서 이해해주십니다. 함수는 대응이 되는 걸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관수라고 했어요. 관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자가 있는 걸 배운 적 있죠? 여기서 여기 쏙 집어넣으면 우찌우찌 해갖고 뭐가 나오잖아, 그지? 또 들어가는 거 있고 나오는 거 있는데 저거를 함수라고 한다. 요 상자 안에 더하라 그러면 더해주는 거고, 그죠? 곱하라 그러면 곱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해주는 거를 얘기한다 입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펑션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값이 있잖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나오는 값은 시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들어가는 값이 있고 거기에 대응돼서 나오는 값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하는 걸 합니다. 집합으로는 여기에 라지 x라고 써요.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원소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되는 녀석을 f라고 줍니다. 이게 상자 안에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쪽에 나오는 녀석 있죠. 이거를 기호로 라지 y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이 라지 x를 뭐라고 한다? 정의역이라고 그래요. 정의역. 이 라지 y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라지 y를 뭐라고 하죠? 공역이라고 합니다. 라지 y는 공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가 쭉 있을 거 아니냐? 이거를 나중에 x축, y축에 여기 있는 원소들을 x축에다가 놔요. 요 x축의 원소가 이렇게 쭉 쓰는 거야. 여기 있는 거를 x축에 쫙 써요. 그래서 라지 x하고 스몰 x는 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라지 x하고 스몰 x는 그냥 대표적인 표현을 쓰는 건데 요게 스몰 x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공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역도 y축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요게 y축이 스몰 y라고 씁니다. 얘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같은 말입니다.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의미인데 표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지 x, 라지 y.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대응되잖아요. 이렇게 대응돼서 가는데 화살을 맞은 녀석 있죠? 저 맞은 녀석이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알았어요? 이 화살을 맞은 녀석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역은 라지 x고 공역은 라지 y고 치역은 어떻게 표시하냐? 치역의 표현이 있어요. 이건 외워야 돼. 치역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fx인데 요 x라고 하는 것이 라지 x의 원소인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건 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 그러면 요 맞은 녀석을 구하라는 뜻이야. 공역은 이 달을 얘기하는 거고 화살을 맞은 녀석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있나요? 자, 이거를 x축, y축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이 있었잖아요. 그죠? 얘가 화살을 맞아가지고 왼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여기가 2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에 여기에 표시되는 점들을 모은 걸 치역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치역은 여기에 표시해. 여기에 표시하는 건데 이게 전체는 공역이고 일반적으로 실수면 요게 찍히는 녀석들이 있잖아. 요 치역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 치역의 모임들을 다른 말로는 그래프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치역의 모임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기 있는 녀석이 화살을 쏠 거 아니에요? 얘가 화살을 쏘고 여기 화살을 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화살을 맞은 녀석이 있는데 요거를 치역이라고 한다.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에 있는 거는 빠짐없이 가야 돼요. 여기 있는 건 빠지면 안 돼. x 빠무 빠짐없이. y에 꼭 하나씩 가야 돼요.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x 빠무 y 꼭 1. y에 꼭 하나씩 대응이 되면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이게 안 되면 빠짐없이 꼭 하나씩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죠. 만약에 왼쪽에 1, 2, 3 있고 여기에 4, 5, 6이 있는데 얘만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건 함수 아니죠. 그죠? 함수가 안 됩니다. 이거 안 갔잖아. 그지? 함수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2가 두 군데로 갔어요. 꼭 하나에 가야 돼. 그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가 될 때는 여기 있는 것이 다 써야 되고 무조건 한 발씩이야. 맞은 녀석은 여러 발 맞아도 상관없어. 알겠죠? 여러 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함수야.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함수인데 이 함수의 그래프로서는 어떻게 되냐? 함수가 되려면 이 x축, y축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는 요 주어진 값이 여기에도 되고 하나, 요 주어진 값이 여기에도 되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안 돼요. 값이 두 개로 가요. 근데 얘는 함수가 되죠? 하나당 하나씩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값은 여기에 연결되고 이렇게. 여기에다 하나씩 찍히잖아? 그럼 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함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 그래서 만나는 데가 하나야? 그럼 함수예요. 그럼 얘는 어디나 쭉 내리면 다 만나는 데가 하나죠? 얘는 함수야.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데가 두 개잖아.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알았죠? 함수가 아닌 경우는 이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함수가 아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함수 아니에요. 여기에 비었잖아요. 그죠? 만나는 데가 없어. 함수가 알죠?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생긴 녀석을 그림을 그리면 얘가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건 함수냐? 예스 함수죠. 하나씩 대응되니까. 그리고 요렇게 생기면 요 2죠? 요 값을 함수가 되는 값에서 함수 값이라고 해요. 이래서니까 F1이 함수 값이야. 당연히 이제 얘는 요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냐 아니냐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이런 식은 건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다음 중 함수인 걸 골라라. 그러면 이거 고르면 되죠?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인 거 함수가 아닌 걸 구분하는 거부터 첫 번째로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함수인 건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알겠죠? 자, 다음은 요거는 지웁니다. 그래프로서 함수를 찾는 거는 거저 먹어야 된다. 이게 틀리면 안 돼요. 하나가 끝났어.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집합이라는 거야. 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게 집합인데 이렇게 생긴 집합으로 돼 있는 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같은 거야. 이것도 함수고 이것도 함수야. 이것도 함수고 이렇게 함수인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래프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다 같이 있는 건데 나중에는 이게 더 복잡한 게 많다 보니까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룰 거는 뭐냐? 함수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종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 종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역? 정역.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역? 공역이라고 그랬지. 누가 치어해놨지? 공역. 화살을 맞으면 치어. 알겠죠?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가 4, 5, 6이 있어요. 화살을 쏘겠지? 그런데 얘가 쏜 화살이 5에 맞았어. 얘도 5에 맞고 얘도 5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5가 3번 1, 2, 4, 4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다 모이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 함수의 이름을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하나로 다 모이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알았죠? 모든 원소가 다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남자가 날 좋아할 것 같잖아? 상수함수예요. 알겠죠? 모든 남자가 날 좋아할 것 같으면 상수함수입니다.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좀 쉽죠? 상수함수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라는 거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 상수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fx라는 것은 c, 여기 c는 상수입니다. 숫자야. 그러니까 모든 x 값이 이게 5면 5죠. 다 5로 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상수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문제에서 fx가 c다. 이거 상수함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상수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느 거냐? 모든 원소가 다 하나로 모이잖아요.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5라고 표시할 수 있으면 1도 5가 되고 2도 5가 되고 3도 5가 되잖아요. 그 상수함수는 이렇게 수평선이 상수함수. 다음 중 상수함수를 골라라. 그럼 요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생긴 수평선이 상수함수야. 알겠죠? 상수함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얘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정역. 오른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역. 이렇게 정역하고 공역 있잖아. 이거를 기호로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F 땡땡 라지 X 오른쪽 화살표 라지 Y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얘가 정역을 의미하는 걸 뜻해요. 이 그림이란 뜻이야. 얘가 공역을 의미하는 것 뜻합니다. 치역을 의미하는 표현은 요거라고 그랬죠. 그죠? 요건 치역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역하고 공역이야. 알았죠? 그리고 이 옆에 말로 나와요. X에서 Y로의 함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로 주어질 때는 앞에 있는 게 정역, 얘가 공역이에요. 기호로 주어지면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야. 왼쪽이 항상 정역이고 오른쪽이 공역이야. 자,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왼쪽에 있는 원소랑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똑같으면서 1이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녀석이 있어요. 이 함수의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 이거. 이 함수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를 맞아요. 항등함수라고 해요. 항등식이 아니고 항등함수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를 얘기해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이거를 항등함수라고. 영어로는 항등이 아이덴티티야.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기호로 i라는 걸 많이 씁니다. 복수수 아닙니다. 영어 이니셜의 맨 앞자야. 자,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fx는 x라고 써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갈 거 아니냐?
요거랑 같은 말이 y는 x야. 같은 말이. 그래서 y는 x가 항등함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등함수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잖아요. 그거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y는 x야. 문제를 봤는데 y는 x가 그려져 있어. 아, 이건 무조건 이 항등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내는 문제 중에 들어. 세 번째는 이런 함수입니다. 라지 x 뭐라고 부르죠? 정이요. 라지 y 뭐라고 부르죠?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는 1, 2, 3이고 여기는 4, 5, 6, 7.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으로 연결이 될 때 하나에 하나씩 짝을 지어요.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진 함수. 7은 남아 상관없어요. 한 개당 하나씩 짝이 져진 함수가 있어요. 요거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졌다는, 그래서 이거를 원투원이에요. 영어로는 원투원, 하나에 하나씩 이런 뜻이야. 이게 요거를 번역했더니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진 함수. 알았죠? 상수함수.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집합으로서의 항등함수는 이런 의미인데 기호, 수학적인 기호는 이렇게 써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요. 항등함수도 수학적인 기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졌다라는 수학적인 기호가 있잖아. 이 기호가 지랄맞아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기호가.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졌다는 뜻이 이렇게 돼요. x1하고 x2가 같지 않잖아? 그러면 함수값이 달라. fx1하고 fx2가 다른 거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외우기가 좀 개떡 같아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아니, 두 값이 달라. 함수값 다르지 뭐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어떤 그림이 되냐?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면 1대1 함수에 포함. 알았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되는 함수면 1대1 함수가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요.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요. 1대1 함수는. 그래서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지는 거는 증가나 감소인데, 요 1대1 함수가 되는 걸 찾는 방법은, 아까 함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세워 이렇게. 그 만난 데 하나만 함수지. 그 1대1 함수는 요게 한 일자잖아. 이렇게 일자잖아. 일자. 수평선을 그어서 만나는 데가 하나잖아. 그럼 1대1이야. 수평선을 그어서 만나는 데가 하나면 1대1이에요. 여기도 수평선을 그으면 다 만나는 데가 하나지? 1대1이야. 여기도 수평선을 그으면 만나는 데가 다 하나죠? 1대1이야. 근데 이런 그래프는 1대1이 아니에요. 수평선을 걷더니 만나는 데가 하나가 아닌 곳이 있잖아요. 얘는 1대1이. 그럼 1대1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증가나 감소만 되면 되는 건데, 그냥 확인하고 싶으면 수평선을 그은단 말이야. 만나는 데가 하나면 1대1. 1대1 함수의 종류는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지수 로그 함수가 거기에 들어가요. 알았죠? 지수 로그 함수가. 그럼 얘는 1대1이냐? 맞죠? 이것도 증가잖아요. 얘도 1대1 함수에 들어가. 다음 중 1대1을 골라라. 1번, 2번, 3번, 4번, 5번이면 4개가 다 답인 거예요. 얘는 항등함수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알았죠?
종류가 많아. 1대1 함수의 영향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현재 3개 있죠. 의미는 이런 거, 수학적인 표현은 이거, 그래프. 의미는 이런 거, 수학적인 표현은 이거, 그래프. 의미는 이거, 수학적인 표현은 이거, 그래프는 이거. 말로 안 주겠지? 야, 이거인 걸 찾아라. 아, 그러면 1대1 함수인 걸 찾으면 돼. 이거 아니면 이런 거를 고르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4번이 있어. 4번. 적고 있지? 4번.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1대1이 2개야. 하나는 1대1 함수가 있고 하나는 1대1 대응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이 대응은 코레스폰던스라고 해서 짝이 다 맞을 때를 대응이라고 해요.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래프로는 정의역, 여기가 공역이잖아요.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4, 5, 6이 있으면 왼쪽에 남학생이나 오른쪽에 여학생의 짝수가 딱 맞아요. 개수. 그리고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진 경우를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얘는 1대1 함수야. 남아도 상관없어. 여기는. 알았죠? 근데 얘는 왼쪽의 개수하고 오른쪽의 개수가 딱 맞아서 하나씩 짝이 져졌어. 이런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어요.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 똑같이 하나에 하나씩 짝지어졌는데 2개의 큰 차이는 얘는 남아도 되지? 얘는 남으면 안 돼. 딱 맞아야 돼. 그래서 얘는 공역이라는 거하고 공역은 4, 5, 6, 7이잖아. 치역이라는 건 4, 5, 6이잖아. 안 같은 거를 얘기해요. 근데 얘는 공역이라고 하는 건 4, 5, 6이고 치역도 4, 5, 6이잖아.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경우가 되면은 1대1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야 1대1인데 공역 치역이 같은 경우를 찾아라 그러면 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1대1인데 공역 치역이 같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개로 구분합니다. 그렇죠?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 있어요. 이 2개가 달라요. 알았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게 애매모호해. 비슷한데 달라.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걸 구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생각합니다. 알겠죠? 시간이 지나면. 요까지 됐죠? 자, 1대1 대응은 어떤 거냐? 1대1 대응은 이것도 적어야 되는데 요게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적어야 됩니다.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이 얘가 1대1이죠? x1하고 x2가 같지 않은 거이면 fx1하고 fx2가 같지 않은 거야. 뭐 길어. 그럼 1대1이야 뜻이야 그냥. 에다가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공역을 나타내는 기호는 뭐라고 그랬죠? 라지 y. 치역을 나타내는 기호는 저기 적어놨어. fx 바 어쩌고 저쩌고 땅따라 땅땅 이렇게 생긴 게 보이면 이건 공역 치역이 같다는 뜻이구나. 그래프로는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는 꽉 찬 함수일 때 이거 설명합니다. 꽉 채운 함수일 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꽉 찬 함수, 꽉 채웠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면 꽉 찬 함수. 꽉 채운 함수가 돼야 1대1 대응이라고 그래. 알았죠? 알겠지? 살짝 설명할게요.
적고 있죠? 자는 거 알지? 잔 거 같은데. 요거 살짝 지우고 네, 설명합니다. 요렇게 가로하고 세로가 있어요. 가로하고 세로가 있잖아요. 상자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가로가 정의역이야. 이게 x축이니까. 세로가 공역이에요. 이게 공역이야. 문제에서 주어져. 가로가 주어지고 세로의 범위가 주어져.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근데 여기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함수냐? 함수예요? 상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상자가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세 개 중에 함수가 아닌 겁니다. 함수가 아닌 거. 1번, 2번, 3번 중에 함수가 아닌 거. 3번이지? 3번이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얘가 정의역인데 여기 없잖아, 화살이. 여기는 함수가 안 돼.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알았어요? 문제에서 정의역이 얼마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생긴 건 여기가 남죠? 이게 공역인데 남았잖아. 여기가 치역이니까 얘는 공역 치역이 같은 게 아닌 증가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인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다 채웠죠? 가로도 꽉 채우고 세로도 꽉 채웠잖아.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쟤는 함수가 아니야. 근데 상자가 반만 줄 때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쪽, 여기서부터 이쪽만 하라 이 말이야. 이쪽만 해. 이렇게 나오면 이게 1대1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꼭 지나면서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만약에 상자가 반쪽만 줬단 말이야. 이쪽하고 이쪽에서 1대1 대응이 되라고 하면 그래프는 반드시 여기 지나가야 돼.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 돼. 됐죠? 다음에는 X축하고 Y축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미래. 모든 실수에서 알아.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라고 하면은 저 끝까지 내려가야 되고 저 오른쪽 끝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될 때만 1대1 대응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때는 요 상자가 주면 꽉 채워야 돼. 알았죠? 상자가 이쪽 부분만 주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야. 이거 다 채우는 거야. 이쪽 부분에 상자가 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 알겠죠? 그런데 그냥 딱히 범위가 없어. 그럼 무조건 곧장 증가하거나 무조건 곧장 감소하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증가하잖아요. 여기는 없잖아. 비었어. 그럼 이건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구분할 때는 1대1 대응은 무조건 꽉 채워야 돼. 꽉 증가로 감소로 채워지면 1대1 대응이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다 1대1 함수예요. 알겠죠? 자, 요걸 가지고 요거로 문제를 먼저 풉니다. 뭐야, 적으라고 줬는데 적자. 너 왜 안 적어? 빨리 안 적어? 네. 확인해야지. 앞에 얼마나 다 엄청 열심히 적고 있는데. 넘깁니다. 자, 122페이지. 이건 잘 4개 꼭 나온다. 이 4개. 함수의 종류는 4개가 있어. 알았죠? 선생님 함수의 종류가 4개밖에 없어요.
그거는 집합으로 했을 때의 종류가 4개입니다. 알았죠? 집합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종류가 4종류가 된다라는 뜻이야. 집합으로 해봤더니 그래프로 나누면 종류가 또 달라. 알았어요? 함수의 종류를 지금 한 거는 집합으로 분류해보면 4종류가 있는 거야 라는 뜻이야. 만약에 그래프로 분류하면 더 많아요. 그거는 기호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하면서 습득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종류는 집합으로는 4종류입니다. 알았죠? 집합으로 접근한 종류가 4종류인 거지 모든 함수의 종류가 4종류는 아니야. 집합으로 구분한다면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문제로 갑니다. 122페이지 808 보기에서 1대1인 거를 골라라. 증가나 감소가 809번부터 합시다. 다음 중 그래프인데 1대1 대응인 거. 아유 증가나 곧장 증가거나 곧장 감소인 것만 고르라는 거야. 몇 번이요? 3번이죠. 맞지? 809의 답은 3번이야. 그럼 1번은 V자잖아. V자는 건 그냥 함수야. 알았죠? 꺾인 함수라고 불러. V자. 그래서 이렇게 V자가 나오는 건 대부분 절대값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절대값 함수. 2번은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예요. 3번은 맞아요. 4번은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함수인 거야. 알았어요? 5번은 이렇게 생겨서 수평으로 상수함수죠. 그래서 이름이 정해진 게 있고 우리가 배우면서 찾는 게 있고 그래요. 810 정의역하고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근데 X축 Y축 다 했다 이 말이야. 모두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알았죠? 그럴 때 거기 뭐냐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 증가 감소는 되는데 꽉 채우지 않은 거죠. 답은 니은이죠. 그죠? 디귿은 1대1이잖아. 그죠? 1대1 대응이잖아. 기억은 그냥 함수야. 알았죠? 기억은 요렇게 생긴 함수 요렇게 생긴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요건 그냥 함수야. 알았죠? 자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되나요? 됐어요? 요 함수의 그래프 찾는 건 요렇게 고릅니다. 자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794번 다음 그림이 있는데 함수인 걸 찾으래. 함수인 거 1번 함수냐? 아니지. 예? 아니야. 1번 함수가 아니야. 세워진 건 함수는 아니야. 직선이는 건 되는데 함수는 아니야. 알았어요? 다음에는 2번 함수냐? 아니야. 3번 함수냐? 아니야. 수직선을 그으면 만나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함수 아니야. 4번 함수냐? 예스. 5번 함수냐? 아니야. 그래서 그림으로 함수인 거 아닌 거를 찾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다음에는 811번부터 814번까지가 별표입니다. 811에서 814번 중에는 어느 거든지 튀어나옵니다. 어느 거든지. 그래서 저랑 같이 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811번 두 집합 x하고 y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y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x에서 y로에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는 얘가 x축이라는 거야. 그래서 x축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 상자에서만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알았죠? 저 상자에서만 합니다.
얘가 정의역이고 얘를 공역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뜻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ax 더하기 b, fx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이 1대1 대응이 되네. 뭐야 1대1 대응일 때는 꽉 채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꽉 채워야 돼. 여기에 요 a가 음수라고 돼 있어. 얘가 음수야.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건데 꽉 채우려면은 될 수 있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않아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지나가야 돼. 마이너스 1,3 지나가야 돼. 여기 지나가야 돼. 1, 마이너스 1 지나가야 돼.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a 더하기 b. 1, 마이너스 1 지나가니까 a 더하기 b. 계산하면 답 나와. 알겠죠? 이해됐어요? 오빠! 장구 아니지? 812번 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y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여기. y는 5보다 큰 쪽. 이걸 되는 거. 여기를 얘기하라는 거야. 상자가.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fx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k가 1대1 대응이 되래요. 꽉 채워야 돼. 그러면 꽉 채워야 돼. 이렇게 생기면 꽉 채우려면 당연히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요점 지나가야 돼. 요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1,5를 지나가야 돼. 집어넣어. 5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k죠? k 값은 얼마다? 8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기 꼭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게 나오면 상자를 꽉 채우기만 하면 1대1 대응이 돼. 알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어. 놓고 푸는 거예요. 811번 많이 나옵니다. 812번 당연히. 813번도 진짜로 많이. 814번도 마찬가지. 813번. 빨리 해, 씨. 없어요. 어디냐? 123페이지 81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고 항등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죠. g라고 하는 것이 상수함수다. 상수함수는 하나로 다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랬는데 F2하고 G2를 구했더니 얘가 6이다. 뭐가 왔다고? 하연이. 무서웠나? F2하고 G2를 구했더니 6이다. F10하고 G10을 구하라는 거죠. F가 항등함수니까 요 F2라는 거는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2죠. F가 항등함수는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1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넘어가면 되니까 G2라고 하는 것은 4인데
상수함수는 모든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야. 상수함수는 2도 4로 가고 3도 4로 가고 5도 4로 가고 10도 4로 가겠죠? 답은 14다. 아, 됐다. 저요? 네. 아, 그래도 틀려. 아니 왜? 메모 좀 돼. 알아. 학교에만 오는 거 아, 아니야? 학교에서 살리면 되지. 아 무서워요 애들이. 네가 제일 무서워. 안 무서워. 나 근데 진짜처럼 혼자 서 있었다고. 학교가 이제 초반에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가봐. 우리 알아, 아무도 아 안 해. 맞다 책 주고 왔죠. 얘 학교 냄새. 아 진짜 안 받아서 20개 7개밖에 못 받았어. 몰라 내 것만 교과서로 차 늦게 가니까. 아니 늦게 가도 이거 교과서 랜덤으로 가지고. 수장 몇 차인데? 819번. 함수 x가 1, 2, 3, 4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가 정의역, x가 공역이란 뜻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첫 번째 함수 개수. 이건 순열조합에서 했을 것 같은데. 함수의 개수는 2의 제곱. 예약할 수 있는 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네 가지. 예약할 수 있는 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네 가지.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네 가지.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네 가지. 4의 4제곱이 함수의 개수고. 두 번째 1대1 대응을 구하라. 1대1은 하나씩 짝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네 가지. 하나가 같으면 나머지 세 개 가겠죠.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이거밖에 없죠? 한 가지.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 그러면 1, 2, 3, 4가 다 1로 가는 경우 하나. 1, 2, 3, 4가 다 2로 가는 경우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개수 구하는 문제를 네 개도 있다. 이건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야. 함수에서 나오지만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한장 넘깁니다. 역함수까지 못하겠다. 속성함수까지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어디 가요? 이거 2의 8제곱이라 했잖아. 끝나고 남아. 몇 번이야?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있는데요. 합성함수까지는 할 것 같아요. 역함수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역함수는 못 할 것 같아요. 세상 제일 나와요. 지금 시간에 가능하면 그때 들어가야죠. 세상 제일 합성함수 몰라. 나 역함수는 못 할 것 같은데. 안 해주셔도 세상한테 이거 시작 때마다 토스. 어차피 시작 때 준비하면 4시간 남았는데 진짜? 화요일 같이 6시간 그럼 명지 선술기야.
아이 다 문제. 무려 1,200원. 쌤 3시간인가 2시간 만에 질문 다 받고 그 주말에 휴일을 자, 합성함수합니다. 합성함수도 집합으로 먼저 설명을 해요. 정의역. 여기 뭐라고 그랬죠? 시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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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1이라는 것이 2로 갔어요. 요렇게 가는 게 F잖아. 그러면 뭐라고 쓰냐? F1은 2라고 쓰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 정의역 왼쪽에 있는 걸 쓰고 오른쪽에 있는 값도 여기다 쓰는 거야. 저렇게 생긴 걸 함수라고 그래. 알았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G라는 게 있는데 얘가 Z야. 그리고 2가 3으로 갔어 이렇게. 그럼 이걸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아 2는 3으로 갔지. G에 의해서 2는 3으로 갔습니다요.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이렇게 쓰잖아. 그런데 보니까 요 2랑 요 2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2 대신에 요 2가랑 얘랑 같은 거고 요 2가 얘랑 같으니까 요 2 대신에 F1을 집어넣으면은 G의 F1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써도 무방해.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갔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면 야 1이 F 거쳐서 2로 갔다가 그 2가 3으로 간 거야 라고 처리하고 G가로 F라고 하는 녀석을 G의 동글방이 F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고 요 기호를 합성함수의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요 동글방이가 합성됐다는 이 말이랑 이 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컴포짓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성됐다는가 안에 쏙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요 안에 쏙 들어가져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프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X축, Y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그 값이 2로 갔을 거 아니야, 그죠? F에 의해서 1이 2로 갔어. 그리고 다시 축이 하나 더 있어. Y축, Z축이 있을 거 아니야? Y축, Z축이 이렇게 있으면 2가 3으로 가죠? 그럼 여기 2가 3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G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1이 2로 갔다가 2가 3으로 갔다는 뜻이야. 요 2가 요로 왔잖아. 그렇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가는 거는 함수인데 얘가 1로 갔다가 요 2가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1로 간 거를 뜻하는 거야. 그거를 한 번에 표시한 게 요런 기호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x, y고 y, z가 쓰잖아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귀찮으니까 아유 여기는 x로 해 그냥. 몰라 그냥 이게 돼도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1이 2로 갔다가 요 2가 다시 여기로 바뀌어서 2가 3으로 가는 거야. 해석이 돼요. 알겠어요? 요렇게 함수로서 해석이 되는 게 합성함수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는 집합으로는 쏙쏙 금방 가잖아. 근데 그래프로 갈 때는 한번 갔다가 그 값이 다시 여기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F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때가 집합보다 더 어렵게 보여요.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이 공존하게 만들어야 돼. 그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823쪽에 가죠. 823번이죠. 자 F라고 하는 것이 두 개예요. 이렇게
G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빼기 2예요. F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있고 또 하나는 3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F 동글방이 G의 2 더하기 G의 동글방이 F의 0을 구하라가 문제야. 그러면 얘는 요거는 동글방이는 없어지고 괄호로 고쳐요. F 괄호의 G의 2 이거부터 먼저 구하고 이거 구하라는 뜻이야. 플러스 동글방이라는 거는 G의 괄호의 F0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G의 2를 구해야죠. G에다가 2 집어넣어. 여기다 2 넣어야죠. 그건 뭐야? 4 마이너스니까 요거 2야. F2 F에다 2 집어넣어. F가 여기 있어. 2는 여기다 넣어야 되네. 1 요건 1이고 F0 0 집어넣어. 여기다 넣어야 되죠. 3 G3 G에다가 3 집어넣어. G에 가. 여기 갔어. 3 넣어. 9 마이너스 7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 825번 해주세요. 책도 가졌네? 되게 상관이 있어요. 같이 봐, 같이. 네. 825번. 누구 봤는데? 평소는 가방에서 줬는데. 어, 825번. 했어? 그 옆에 해라고 했어? 825번 답이 얼마야? 2. 어렵진 않지? 했어?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이거 당연하잖아. 얘 봐봐. 야 G 갔다가 F 갔다 G 간 거랑 G 갔다가 F 갈 수가 없잖아. 이거 성립할 수가 없어요. 교환 법칙이. 근데 우리가 배운 수학 중에서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게 또 있어. 맞아요. 행렬에 A, B하고 B가 안 되죠? 알겠어요? 행렬의 곱이 합성함수야. 그러니까 교환이 안 되는 건 동일한 거야. 알았죠? 왜 합성인지는 나도 몰라. 자주 합성함수입니다. 행렬의 곱이 합성함수야. 안 되는 게 증명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증명은 할 줄 모릅니다. 827번. 827번 갑시다. 문제. fx는 2x 더하기 6이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gx라고 하는 것이 ax-3이에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f 동글방이 g가 G 동글방이 F랑 같은 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특수한 상황에는 같을 때가 있거든. 어쩌다 한번. 야, 그럴 때는 얼마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얘는 F
괄호에 동그라미는 괄호에 gx라고 쓴 거의 줄임말이야. g 가로에 fx랑 같다는 뜻이죠. 그럼 나는 이거 구하고 나는 이거 구하고 그리고 같다라고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f 가로 gx를 구할 거잖아요. 다음에 g 가로 fx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f 가로에 g를 찾아가. 오 저기 있어요. ax 빼기 3. 이거를 f의 x 자리에 넣어야지 미지수니까. 그래서 요걸 전체를 f를 가서 f한테 가서 똑똑 여기에 집어넣어. 2배가 ax 빼기 3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얘는 fx라는 것은 주어졌잖아요. 2x 더하기 6이야. 얘를 가지고 g한테 가야 돼. g한테 가서 야 너 x자리 내가 들어갈게. 여기 가로 뒤에 있는 건 다 x자리에 넣는 거야. 이거를 g의 x자리에 요 자리에다가 들어가면 돼요. a 가로에 2x 더하기 6 빼기 3 같아야지. 계산하면은 2ax 더하기 0이네. 요 계산하면 2ax 더하기 0이야? 0 맞아? 네? 0 맞아? 플러스 네, 6A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럼 여긴 6a니까 얘가 같으려면은 a는 0이군요. 네? 마삼. 쌤 마삼은 어디가? 어디가? 뒤에 마삼 어디야?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 보니까. 뭐야? 이게 마이너스 3 있어요. 그 얘가 0이니까 a는 2분의 1. 왜 없어지나 싶은데. 됐죠? 아, 828번 하나 해주세요. 야, 내 차에 헬멧 있어, 헬멧. 너 잤어? 저는 하프는 아, 하품했어? 내 차에 헬멧 있어요. 성준이가 누구 때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쌤 모르겠어요. 826. 몇 번? 800. 이거 모르겠다고? 왜 이거 풀어보는 거야? 1대1 대응이잖아. x에서 두 개가 1대1 되니까 하나씩 짝지어진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x가 1, 2, 3 1, 2, 3 g도 1, 2, 3 그지? 또 1, 2, 3 이렇게 갈 건데 f하고 g는 3 그럼 3 됐지? 그리고 f는 3 g3은 2 이렇게 되지? 그럼 이런 2로 가야겠지. G2는 얼마예요? G가 3 F3은 2 얘는 2로 가지. 1은 1로 가겠지. 1 더하기 2 3 뭐야? 송현이는 근데 같은 예비수진인데 얘는 안 왔어. 평시 끝나고 온대요. 그래요? G시간 어떻게 하나? 끝나기 직전에 오는 아, 828번 해야 되는 상황인가? 네. 아, 쌤 잠시만요. 1분. 어려워. 해야겠다.
자, 풀어봅시다, 이거. 이거 했어요? 네. 자, 해봅시다. 자, G1이 4니까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F의 G1이라고 하는 것은 G1은 4니까 얘는 4로 간 거야. G가로 F1이죠. 그럼 얘가 4고 F4죠. F1이라는 거는 3이죠. F4는 1이에요. G3은 1로 가는 거야. 얘는 1로 갔죠. G3이 1로 가니까 여기다 3 집어넣어요. 그러면 3 집어넣으면은 F, G의 3, G가로 F3, G3은 1로 갔죠. F3은 5로 가죠. F1은 3으로 갔네. G5는 3이에요. 그 다음에 또 5 집어넣어. F가로 G5는 G가로 F5죠. F5는 2로 갔죠. G5는 3으로 갔죠. F3은 5로 갔으니까 정답은 5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씩 잘 끼워 맞춰주면 되는 경우예요. F4가 어디예요? 아, G4가 어디예요? G4? G4가 어디 갔어? G4는 모르지. 쌤 이거 말고 다른 풀이 방법도 있어요. F2가 3이에요? F2? 아, G. G는 5. 자, 831번 합시다. 문제. fx가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겼어요. f 가로의 fx가 얼마냐면 4x 더하기 3이다. f3을 구하라. 그러면 얘 합성함수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요 fx 대신에 ax 더하기 b를 넣어요. 그러면 f 가로에 ax 더하기 b가 되죠.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 요 안에 f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f의 x 자리에 넣어야 돼.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이걸 다시 여기다 넣는 거죠. f 안에 있는 건 다 x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모양이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a 가로에 얘를 집어넣는 거지. 더하기 b가 되죠. 그럼 얘가 ax 더하기 b였으니까 정리하면은 a제곱의 x에다가 ab 더하기 b가 되네요. 얘가 4x 더하기 3이니까 a제곱은 4. 그 다음에 ab 더하기 b는 3. 여기서 a는 2인 경우 있고 a는 마이너스 2인 경우 있고. a가 양수라고 되어 있나? 네. 없네. 아, 양수네. 네. 이거 안 해도 되죠? a가 2면 2 집어넣으면 3b는 3, b는 1. 따라서 fx는 a는 2, b는 1. (834) 836은 836을 시켜야겠다. 834번 합시다. (834번)
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에요. fx가. gx라고 하는 거는 4x 제곱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f가로 hx라고 하는 것이 gx가 되도록 하는 h를 구하라가 문제인데 f 주고 g 줬어. 세 개인데 두 개 줬으니까 하나 찾아내라 이 말이네. 문제의 뜻은 찾읍시다. 자, 찾을 건데 요 h라고 하는 것이 몇 차인지 모르잖아요. 요걸 보니까 h가 몇 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 있다면 쉽게 처리하는데 알 수가 없어서 요거를 그냥 통째로 f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f의 x자리가 여기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배의 hx 더하기 1이 되겠죠. 왼쪽. 오른쪽은 4x 제곱 더하기 3이 되겠죠. h 구하면 되겠지, 그죠? 넘겨. 마이너스 2hx는 4x 제곱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어? 위에 2가 아니라 3이에요. 어디가? 지금 위에 10. 여기? 에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hx는 마이너스 2x 제곱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나 h 2차인 것 같은데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풀어도 된다. 이제 차수를 알기 곤란할 때는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 2차인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놓고 풀어도 돼요. 근데 얘가 1차 아니야? 그럼 못 풀지. 답은 2차인데 1차로 놓고 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수를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알겠죠? 근데 알 수는 있죠. 왜냐하면 얘가 1차에다가 1차를 주면은 2차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2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기네. 근데 그렇게 안 풀고 애초에 이렇게 푼다. 하나 더 합니다. 836 이제 gx는 얼마냐? 4분의 3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예요. 근데 f가로의 gx라고 하는 것이 6x 더하기 7이래. f의 빼기 1을 구하라가 문제야. 풀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걸 확 여기다 넣어요. f가로 4분의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이 6x 더하기 7이죠. 근데 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가 4분의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넘어가면은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고 3x는 마이너스 5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5라면 f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5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6배에 마이너스 3분의 5에다가 더하기 7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군요. 이렇게 정리해도 837%.
우리 한 번이랑 보자. 형은 좋대. H 불러줘. F보다 H 빼기지? 그러면 H 빼기를 G X잖아요. 요거를 H 이렇게 해주시. 그러지? 해주면서 얘가 3이 되면 얘가 3이 되는 시간은 뭐냐? 합창수에 보는 거 같지? 했냐? 서연아 담당하냐? 이건데? 837? 아무 했죠? 새로운 세계. 열심히 적어줬는데? 공부한 거 아니야? 이것도 안 힘들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837 합시다. 몇 번이야? 837 했나요? 네. 해봅시다요. fx가 x-2 한 방 내려가요. 자, gx가 2x hx가 있는데 h3의 값을 구하라. h의 동글방위는 g가로의 동글방위는 f 이코로 fx 이걸 구할 건데 먼저 fx를 찾아요. 얼마예요? x-2죠? h가로 g의 x-2 x-2를 g의 x자리에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x-2 마이너스 1 2x-5네 h의 2x-5는 fx x-2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뭘 구하냐면 3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돼? 얘가 3이요, 그죠? 그럼 2x 빼기 5가 3이 되는 x 값은 얼마야? 2. 4겠죠? 그럼 4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은 2. 아이씨,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할 수가 없어. 하나 더 하고 끝냅니다. 869 869 869
되겠냐? A, B, C, 저 갈매기잖아. D, E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뭘 구하느냐면 FA를 구하라. 뭐야? 몇 번 하는 거야? 867번. 왜 마지막? 그냥 이거는 안 해도 돼. 그냥 그림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러면 이게 Y는 X잖아. 네. 그럼 이거 A면은 여기도 A야. 값이 같아야 되니까. 네. 여기가 B면 여기도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죠?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FA는 얼마냐? 요 A에서 요 위에 빡치기 한 값이야. 여기. 얼마야? 요 FA가? B. 그죠? 그럼 얘가 F에 B가 되잖아. 그럼 F에 B인데 여기가 B면 여기도 B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B면은 여기 와서 여기도 B. FB. 여기서 다시 한번 빡치기. 그럼 이게 FC. 근데 C에서 여기가 C니까 여기도 C죠. C에서 다시 한번 빡치기 하면 되죠. D. 그럼 답은 D인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F 한 번일 때는 위로 빡치기 한 번이면 이게 F 하나야. 튕겨가지고 한 번 더 빡치기 F 두 번이야. 튕겨서 세 번. 이렇게 튕기면 네 번 합성한 거, 그죠? 그래서 빡치기 한 번일 때 한 번 합성이야. 두 번 빡치기, 두 번 합성, 세 번 합성, 네 번 합성, 그죠? 다섯 번 합성, 여섯 번 합성, 빡치기, 여기로 가죠. 그럼 무한히 많이 합성하면은 요 값이 나와요. 이거를 극한값이 나와요. 알았어요? 많이 빡치기 하면은 여기에 다가가는 거야. 계속 만약에 빡치기 여기로 가잖아. 이렇게 다가가요. 알았어요? 이렇게 극한을 함수로 정의해서 푼 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 까먹었잖아. 어쩌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아 까먹었다. 모차르트.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잘 나오는 데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